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한 시대를 밝히며 민주화와 여성 운동가였던 고 이희호 여사가 남편인 김 전 대통령의 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뜨거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곁에 계셨던 분이죠. 또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을 통해 조이문과 조화를 보내왔던 자리에 직접 함께했던 분입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박지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여사님 잘 보내드리고 오셨습니까? 네, 두 분이 누워 계시니까 네. 오히려 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들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 주셨는데 간단한 박 의원께 기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글쎄요, 뭐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슬픔보다는 어디지 그냥 뭐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 지금 무중력 상태. 벙벙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SNS에 올리신 글도 봤습니다. 두 분으로부터 너무나 지나친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갖은 소리에도 저를 믿어주셨다. 아무래도 보내는 시점이 되니까 지난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게 많이 떠오르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뭐 가장 두 분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예. 그 과정에 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 네 분에게 말씀했겠어요. 예. 그렇지만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희호 여사는 어떤 의미를 끼쳤다고 보십니까? 그래서요, 뭐 신사임당, 사임당 등 여러 여성 존경받는 분들이 있지만 예. 신세대 교육을 받고 그 YWCA 총무를 역임하는 등 여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다가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자체가 험난한 과정을 겪었지만은 항상 자신의 기도로 이렇게 극복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이 나라 민주화, 산업화에 기여를 한 참으로 선구자적 삶을 살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희호 여사는 어떤 의미였을지 좀 옆에서 많이 봐오셨으니까 해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생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탄생했다, 태어났다 할 정도로 참 훌륭한 네. 예. 그러한 내조도 하고 동반자로서 때로는 동지로서 가감 없이 그냥 그 충고를 많이 하시고 그 밖으로는 안 알려졌지만 예. 그 굉장히 강한 그런 또 온화한 그런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실천을 했고 네. 소프트웨어는 이효 제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문객들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테고 며칠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추모객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상황이 저는 없었을까요? 그 이번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는 예. 뭐 제가 완전히 책임지고 사실상 매니지멘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병원에 계실 때나 예. 이번 장례에 두 아드님들이 계시고 세 분의 며느님 예.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나 윤철구 사무총장 등이 잘 했기 때문에 주로 밖에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정부나 이러한 일을 보고 뭐 모든 분이 다 감사했지만은 네. 특히 과거에 인연이 깊었던 가수 예. 이선희 씨가 조용히 다녀가는 모습이나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죠. 예, 이례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도 예. 오셔가지고 네. 옆에 서서 계속 제가 이제 안내를 했죠. 예.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께서 자기가 다녀가면 어쩌느냐 하는 하루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직접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그건 좀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녀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온다고 바로 그래요. 오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는데요. 하필이면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를 할 동선이- 그런 시간이 딱 아,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3분 있으면 도착한다고 연락 왔는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제가 농담을 했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뵈면 안 되고 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서둘러 돌아갔군요. 예. 그래 또 대법원장 오셔서 삼성 같은 데를 좀 잘 생각해봐라.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좀 한번 딱 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괜히 얘기했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했으면 언론에 또 크게 한번 날 그렇죠. 뻔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또 상가에서 그런 예기치 않은 예.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나오면은 좀 예. 그럴 것 더 같고 불편할 수 있죠.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제가 농담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 여사 관련해서는 이 질문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아쉬운 게 있으신가요? 이호 여사께서 생전에 이건 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분은 그 가장 성경을 항상 읽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눈이 아무래도 노쇠하시니까 예. 돋보기를 이렇게 놓고 읽으시는데 늘 용서하고 용서하고. 화합해라. 절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 통합 화합의 정치를 굉장히 바래서 마지막 유언에도 그런 말씀을 남겼고 또 어떻게 됐든 남북 그 분단에 특히 이 북한의 네. 그 어린이 들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국민을 위해서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건 아마 가장 아쉬워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도 떠나는 순간까지 이호 여사께서 남북 간의 끈을 연결해 주셨다 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판문점에서 그제 김여정 제1부부장 만나셨잖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셔가지고 북한의 조문사절단이 와서 그 끈을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줬는데 예. 이번에 지금 뭐 그때 당시처럼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가 단절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김대중, 이희우 이 두 분은 서거하셔서도 남북 대화의 끈을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을 또 느꼈습니다. 네. 정의용 안보실장 보고 김여정 부부장이 깜짝 놀랐다고 어떤 부분에서 좀 놀랐을까요? 이제 처음 대화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아니 안보실장님께서 오신다고 여기까지 해서 오시다니 깜짝 뭐 놀랐습니다 이런, 예.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유심히 김여정 부부장만 쳐다봤는데 예. 굉장히 놀라면서도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진짜 대화로 연결되겠다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다고 평가하신 네, 인터뷰를 저는 봤습니다. 그 김여정 제1부부장과 몇 차례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가벼운 술도 이렇게 예. 네. 함께가 아니라 마셔보고 했는데 전혀 그때는 굉장히 잔잔하고 아주 그 조신한 여성이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예.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부를 대표해서 행사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 부분이요? 웃을 때 웃고 그 공식적인 발언이 아주 정리되고 무슨 원고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또 답변을 할 때도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네. 백두혈통이니까 예. 저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한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내공을 가지고 훈련돼 있고 준비된 그런 분이다 하고 진짜 깜놀이었습니다. 깜놀. 알겠습니다. 김여정, 깜놀이요. 김여정 부부장이 근신 설이 있었잖아요. 설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수차례 만나본 과거보다도 이번이 가장 건강하고 예. 표정도 밝고 안색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걸어가는 모습이 탁탁탁탁 당당하게 걸어가는 많이 거 봤죠, 보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예. 뭐 저는 이런 게 잘못 알려졌구나. 저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를 표하기 위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판문점까지 내려왔는데 육성이 저희가 직접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무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걸 왜 무음으로 했을까 궁금하네요. 청와대가 통일부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왜 이랬나. 근데 저는 박 의원께서도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어서 나는 모른다 하고 기자들한테는 답변했지만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음성이 무음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알려졌으면은 굉장히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좋은 그런 내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려지면 안 될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께서는 이호 여사님의 서거에 대해서 예. 그분의 여성계 민주화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기여를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오히려 보고 지금 이게 굉장히 이 북미 예. 하노이 회담 후 물론 접촉은 있었겠지만은 사실상 고위급 회담 아닌가. 예. 제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제1부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만난 것이 고위급 회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예.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을. 김여정 부부장을. 그랬더니 아주 좋은 그런 미소를 잔잔하게 띠고 있다가 예. 딱 제 얘기가 끝나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이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모험 처리했는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했으면 오히려 저는 좀 북한 우선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통일각에 나온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예. 그러한 조의문, 조화를 보낸 것 그리고 그러한 발언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녀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예. 오늘 바로 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고위급 두 분이 만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예. 내용이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본다. 그런데 비건
특별대표가 역시 그러한 친서와 조화, 이게 좋은 신호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친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좀 의원께서도 짐작 가는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내용을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예. 원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보도 보면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보셨다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일부 국민들이 염려하는 한미 간의 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 예. 이것을 불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면서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북 관계가 좋다는 의미고 예. 그렇죠. 지금 미국이 공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외교안보실장한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네. 한미 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공개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외교상 할 수는 없지만 예. 아, 한미 간의 공조가 잘 돼서 참 다행이다 하고 저도 안심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받고 나서 뭐 늘 하던 얘기지만 북핵 협상 서두를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어쨌든 지금 판을 깰 생각은 없다로 해석이 되기도 하면서 대북 제재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나옵니다. 물론 대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 이러한 것이 완전 예. 협상되지 않고 또 타결되지 않고는 계속 할 거예요. 예.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거지. 이게 4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빨리 만나자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오히려 빨리 만나자. 그렇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좋은 친서를 보냈고 예.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을 조임은 조화를 가지고 와서 만나게 한 것은 좋은 신호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다시 긍정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더욱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슬로에서 예. 남북 정상회담이 6월쯤. 6월쯤 열릴 수 있다라고 네.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조율이 없었으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6월에 이런 열릴 생각이 거라고 들었습니다. 보십니까? 저도 열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점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보더라도 이제는 무슨 의전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예. 그냥 열자 하면은 판문점에서 2차 때도 그랬잖아요. 원포인트라도 할 예.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는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상 시간을 허비하면은 손해입니다. 본인에게 좋을 게 없다. 그렇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만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6월 한미 만나기 전에 만나고 싶다는 게.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물밑 협상이 지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그런 단정적이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6월 중에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 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만남, 조임은, 조화 이런 것들이 좋은 기운을 다 신호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네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 한번 하면서 좀 이야기를 그 국회 얘기는 하지 말죠. 마지막으로 짧게만 준비를 했기 여쭤보죠.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 국회 정상화 제자리 걸음이고요.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도 많고요. 답답한 이 상황에 민주당의 리더십이 문제다라는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당이 너무한다라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예. 한국당이 너무 한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국회의원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한국당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문제, 예. 청년 실업, 대북 문제가 얼마나 꼬여 있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진짜 모아된 이나프 충분하게 장애 투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 투쟁을 하겠다, 뭐 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은 정책 투쟁에 모든 경제 투쟁에 제일 적지는 국회입니다. 네. 예. 거기에서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따지고 들어가는 거지. 장애 투쟁하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답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한국당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꾸 한국당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예.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라. 맞아요. 집권 여당이 양보해야지. 아무것도 안 가진 야당한테 백기 들고 돌아라.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 야당을 향해서 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요즘 청와대 참모들 좀 틀려먹었다고 예.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하면은 좀 굉장히 섭섭해 하겠지만은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아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불을 꺼줘야지. 청와대가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네.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 오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집에 가 쉬시죠. 예, 뽀뽀 내려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